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앵두입니다. 네, 앵두라고 하고요. 앵두의 견주께서 주신 질문은요, 언니들이랑 살면서 행복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앵두가 떠날 때 어디가 아팠는지 얘기해 줄 수 있는지라는 이 질문은요, 저는 하지 않습니다. 네.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할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견주께서 알아도요. 사실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지금 현재 일반 교감처럼 살아있는 애라도 이 질문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이가 아픈 것 같다라고 느끼시면요. 무조건 의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의사의 소견을 물어보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지 에코에게 물어볼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강에 대한 거는 네, 거의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저는 원천적으로 의사에게 물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건강에 대한 것들은 교감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일 제가 싫어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무지개 다리 건널 때 어떻게 아팠어? 많이 아팠어? 네, 이거요. 이 질문은요. 아이에게도 그 순간의 고통을 다시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도 괴로워요. 그 기억은요. 그리고 교감하면서도요. 저도 그것에 어느 정도는 만약에 뭐 토한다든가 하면 저도 그 메스꺼움을 같이 느끼게 돼요. 그 고통을 다는 아니지만 네, 어떻게 아팠다라는 게 저도 같이 인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도 이거는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네, 하셔도 대답해 드리지 않습니다. 네, 교감 자체를 이런 거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들을 기다렸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환생을 아직 안 했어요. 네, 교감을 나눠보니까 교감을 나누다 보면요. 이 아이가 환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요. 네, 저는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두 번 정도 네, 느꼈던 건데요. 환생을 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 달라요. 네, 그래서 저는 제 기준에는 다른 에코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의 기준으로는 이 아이는 여기 없다라는 게 그냥 교감하면서 느껴져요. 네, 여기 없는데 라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 뭐랄까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것이 그러면 환생을 했다면은 여기 없다면 지금 대화하고 있는 교감하고 있는 이 아이는 누구지? 라고 하실 건데요. 이 아이도 네, 똑같은 아이거든요. 단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같은 아이이긴 한데 에너지체가 좀 다르다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정말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런데 알 수 있습니다.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아직 행도는 환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쯤 환생하게 되는지 이 질문을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한지도 네, 물어봤고요. 요청의 말 네,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교감 나눈 내용을요, 여러분들과 함께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두에 대해서요. 앵두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투명한 막이 앞에 있습니다. 비닐막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너편에 무언가 이제 전경이 보이는데 뚜렷하게 안 보이고요. 무언가 비닐막 같은 게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손을 뻗어 보니까 손이 통과가 돼요. 네. 그리고 앞에 빛나는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앵대인 것 같습니다. 막 짖고 있는 모습이 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좀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네, 그리고 저의 몸체도 그 투명한 막을 통과해서 나아갑니다. 뒤돌아서 통과해서 나와서요.
뒤돌아보니까요. 그 투명한 그 비닐막은요. 물이었어요, 물. 네, 그리고 동굴 입구였고요. 작은 폭포 같은 곳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곳이에요. 약간 언덕진, 네, 언덕의 높은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눈에 들어오는군요. 이 아이가 지금 앵두가 있지만 이 한눈에 보이는 이 공간은요. 밥그릇처럼 생겼어요. 밥그릇. 네. 이렇게 생긴 밥그릇이죠. 사발. 네. 그렇게 생긴 공간입니다. 대략 크기로는 얼추 봤을 때 한 500m? 사방으로 한 500m 정도 꽤 큰 거죠. 네, 그렇게 넓고 크고, 네, 잘 보입니다. 그런데 모양이 밥주걱처럼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밥그릇, 밥그릇처럼 생겼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요, 거대한 유성이 딱 떨어져서 분화구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생겼어요. 잔디가 굉장히 잘 깔려 있습니다. 나무들도 누군가가 일부러 맞춰서 심은 것처럼 가지런하게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 저 앞에서 정면으로 저 멀리 보이는군요. 아주 큰 폭포가 여기는 지금 굉장히 조그만한 저만 간신히 하나 이렇게 고개 숙여서 나올 정도의 작은 폭포지만 저 건너편에 보이는 건 굉장히 큰 폭포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새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쁜 곳이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특이한 것은 밥그릇, 아이들 밥그릇처럼 생긴 그런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네,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앵두 안녕 이렇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나?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더라고요. 잘 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환영한다는 얘기는 네, 처음 들어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내고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네, 이곳에서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언니들이 앵두에게 몇 가지 궁금한 질문과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 들어보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나에게 전해줘. 내가 언니들에게 꼭 전해줄 거야. 라고, 네.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앵두는요, 한 목소리는 5살 정도의, 네, 꼬마 목소리, 이렇게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굉장히, 목소리는 그렇게 들리지만 성숙하다라는 느낌도 네,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요, 아이는 가장 밝게 네, 빛나고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어요. 차분하고요. 이 아이는 아마 지상에 있었을 때 차분하고 조용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인사는 간단히 하는 정도? 네. 그렇지만 아이의 속마음은요. 사실 모르는 사람은 피하는 게 편해 이런 느낌을 네,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니들이랑 살면서 행복했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야, 그건 당연했어요. 단지 얼만큼 행복했을까 하는 문제이겠군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잠시 네, 생각하더니요. 100%였습니다. 함께 있는 매일, 매 시간, 그리고 매월, 매해년 내가 지상을 네, 아쉬워하며 떠나오기 전까지요. 라고 합니다.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네, 앵두는요. 모든 순간, 네, 모든 순간, 그리고 지상을 떠나기 전까지 네, 모든 순간 완벽하게 100% 행복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전하면서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행복했는지, 네.
근데 지금 이 답변에 만족하시나요? 저라면요, 좀 더 세분화해서, 와, 행복했다고 하는데 언제 행복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 교감 때요. 뭐, 무료 교감도 있으니까요. 뭐뭐뭐 할 때 행복했었니? 라고 물어봐 주셔야 돼요. 네.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럼 아이도 포괄적인 답을 들어요. 질문이 세세한 질문이고 정확한 질문이면요, 거기에 맞는 질문을 아이들이 답을 해요. 아이들이 알아서 했던 거 이때는 너무 즐거웠고요. 저 때는 너무 조금 즐거웠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교감이 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앵두는 네, 통틀어서 매일, 매시간, 매월, 매해년 네, 100% 행복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견주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네, 견주분들한테 전화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살아오시면서요, 언제가 행복했나요? 네, 제가 지금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가 행복하셨나요? 결혼하셨을 때일까요? 아니면 어, 지금 반려견들을 만났을 때가 행복하셨을까요? 여러 개가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마다. 선뜻 뭔가 얘기 꺼내기가 범위가 넓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아이를 만났을 때 어땠나요? 라고 물으면요. 처음 아기를 만났을 때 어땠나요? 라고 물으면 얘기가 쉽게 나와요. 너무 이뻤고요. 눈동자도 너무 이뻤고 뭔가 마음에 닿았어요. 이렇게 슬슬슬슬 나오는데요. 그냥 어떤 게 행복했냐고 물으면 이럴걸요. 저랑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초등학교 때 뭐 행복했던 게 있던가? 중학교? 대학교? 네, 이렇게 돼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세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만족하실 만한 대답을 듣게 되실 겁니다. 네, 행복했었다 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언니들 기다리고 있었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나를 잊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언니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알게 된다면 다시 날 찾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라고 합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뒤에 이제 자세히 얘기가 나올 겁니다. 환생에 대한 계획은 있을까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아이를 보면서요. 아직 이곳에 무지개다리 건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환생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네,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이 묻던가요? 언제 오냐고? 물어보셨어. 라고. 네,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날이 저물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앞에 집이 보이고 있어요. 날도 저물고 있고요. 그래서 들판을 가로질러서 막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장면은요.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요. 창문을 통해서 지나가는 광경을 보고 있는데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네, 퇴근하고 있다, 집으로 가고 있다, 버스 안에 쉬고 있다, 이런 느낌 받고 있어요. 그래서 환생에 대해서 네, 돌아가고 있는 중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양옆에 가로수들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리고 낙엽도 네,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낙엽들도 제법 많이 보이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거리에서 막 뛰어오고 있는 앵두가 보이고 있어요. 막 웃으면서 뛰어오고 있습니다. 네, 허헉대면서 뛰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품에 뛰어오는 모습까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가을쯤 만날 수 있을 것, 가을에 네,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날이 저물고 이럴 때는 제가 뭐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 저에게는 가을이거든요. 네, 그리고 버스를 통해서 지나갈 때 해질녘, 네, 가을 같은 이미지, 그리고 실제로도 가을의 이미지를 받았기 때문에요. 네, 가을에 만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때? 행복하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저의 상태는 휴식의 상태와 같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휴식이 행복하냐고 물으신다면 어색하지만 그렇다라고 전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이것보다 지상의 체험이 더 행복하게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체험이고 둘 다 중요한 체험이지만 이곳이라고, 무지개 다리 건너의 이곳이라고 더 행복한 건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이곳에선 아쉽지만 체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체험을 위한 준비하는 곳이니까요. 행복의 과정에 섞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네. 행복의 과정에 지금 상태에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울까요? 저도 이걸 적으면서 최대한 좀 쉽게 적으려고 하거든요. 이 영상 이 부분은 한번 이렇게 한두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언니들이 앵두에게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이야기가 있으니까 잘 들어줘. 앵두가 살면서 너무 행복했고 지금도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셨어 라고 내 요청의 말 전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증거이니까요. 내가 그 증거의 상태로 머물러 있으니까요 라고 합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다리 건너고 너무 늦게 언니들이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전해주셨어 라고 이 말도 전했습니다. 미안한 건 없습니다. 늦지도 않았어요. 이곳엔 시간이 없으니까요. 난 지금 지금 이 순간 언니들의 소식을 받은걸요. 찾아주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찾아주었는가와 찾아주지 않았는가가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시간이 없는 곳에서는요. 라고 합니다. 네. 시간이 없는 곳에서는요. 찾아주었는가 또 찾지 않았는가 완전히 다르죠. 네. 그렇기에 미안해 할 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 저희를 찾을 겁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찾지 않을 것이고요. 그건 알아차림의 차이일 뿐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라고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언니들에게 전할 말이 있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언니들의 선택이 저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언니들이 제가 있는 곳을 인식하고 선택했기에 나는 다시 존재 상태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나는 언니들에게 감사하고 사랑을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한 번도 언니들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언니들이 날 미워해 본 적이 없었듯이요. 라고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앵두와 교감을 마쳤고요. 언니들이 늦게 찾아왔다고요.
미안하다고 하셨잖아요. 음, 미안할 건 없다 합니다. 늦지 않았으니까요. 네. 우리가 늦었다라는 개념은요, 시간이란 개념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 시간이 없으면 당연히 늦는다는 건 있지 않아요. 아주 정확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음. 영상을 한두 번 정도 더 보셔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중간에. 저도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옮겨 적고, 네, 적은 걸 보고 방송을 할 때 다시 한번 좀 더 쉽게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편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거를 막 편집을 저는 거의 안 해요. 편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은 방송하면서 횡설수설할 때도 있고 버벅거리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하지만 최대한 쉽게 전하려고 많이 애를 쓰거든요. 그런 점이 잘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을쯤에 만나게 되실 것 같고요. 언제인지 내년인지 뭐 올해일 수도 있고요. 음, 그렇죠? 올해일 수도 있고 뭐 내년일 수도 있고 내후년일 수도 있고 연도를 다시 한번 무료 교감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